야권 얘기도 좀 하면은 지금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패배한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뻐가지고 국민의힘이 쇄신을 잘해서 또 대한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서 가서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보기 싫어서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쪽에 찍어준 건데 김정인 이제는 뭐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니까 전 위원장이네요. 사실 깔끔하게 떠나는 모습은 좋았어요. 지금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편안하게 쉬시겠네요. 사람은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 승리는 국민 몫이지 국민의 힘 몫이 아니야. 네. 그거를 분명히 국민의 힘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만 보면요. 그동안 선거전 가만 보면 정권 측이 또 그 여당의 후보 측이 계속 자살골을 넣는 거야. 예? 자기 골을 향해서 계속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41대 0이 된 거지. 예? 그 골 41대 0의 41 중에 하나라도 국민의 힘이 넣은 거 있습니까? 예,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가지고. 전부 자살골이에요. 그럼요. 예. 문제는 이제 포스트 김종인 그걸 누가 맡느냐. 어쨌든 다시 비대위 체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김종인 다시 불러올 수도 당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에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 체제를 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또 원내대표도 또 바꿔야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진이냐 초선이냐 이런 논쟁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진으로서는 오랫동안 이 원내대표를 맡아왔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진석, 권영세 또 뭐 하태경, 조경태, 윤영석 뭐 이런 좀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정진석 대결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초선에서도 지금 초선들이 한 58명 정도 되죠. 56명.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 2030들이 이 마음을 이 국민의힘 쪽으로 실어줘가지고 이번에 크게 당선에 또 압승에 기여를 했다. 그 세대 교체 그런 면모를 보여야 한다. 당대표. 그래가지고 김웅 의원이라든가 윤희수 의원, 김미애 또 부산의 김미애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번 4.7 재보선에서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이었고 그 2030 유세단을 만들어서 좀 기여를 했죠. 크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에. 물론 이게 지금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에 따라서 뭐 당대표 말고도 또 뭐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뭐 여러 방향에서 또 초선들이 들어갈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왕 그야말로 이 당을 완전히 뭐 새로 한번 쇄신해가지고 그 모습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유능한 그다음에 생각에 똑바른 용기가 있는 그런 정치 신인들이 나서면 국민들도 뭔가 바뀐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호영 아마 이분이 지금 무난히 뭐 원내 대표도 했고 해서 또 이번에 말하자면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문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뭐 다선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오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제 개인으로 말하자면 신인이 좀 나와서 윤희수인가요? 그 양반 아주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세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소속 의원들이 또 당원들이 많이 옆에서 거들어주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그런 희망이 그런 저는 뭐 명분상으로 말하기는 좋아요. 아, 초선이 나와가지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물론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과거 경력이 장관도 하면서 풀뿌리에서부터 쭉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김웅이라든가 윤희숙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압니까? 더군다나 이번 당대표는 앞으로 대선을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정치의 그런 맥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해요. 그리고 또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원내대표가 영남을 한다 한다면은 당대표는 서울이라든가 충청권을 해가지고 이 앞으로 대선에서 더 많은 지역적인 그런 그 표를 얻어올 수 있는 사람들 프레임상으로도 유리한 그런 구도를 짜야 하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난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측면은 앞으로 사실은 야권 통합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만약에 세력화가 되면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할 때 참신한 그런 이제 야권 대통합, 그러니까 새로 이제 뭐 대표가 되는 사람,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단지 이것은 앞으로 대선 때까지 당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보다는 오히려 야권의 새로운 야권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가느냐. 이때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새로운 마인드, 예? 새로운 사고, 그야말로 신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신세대가 더 그러면 참신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로서 지금 하는 말이죠. 정치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고 교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은 만약에 신사고를 원하는 또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 점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예. 더군다나 안철수라든가 윤석열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통합 또 입당 이런 중요한 문제 또 대여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슨 신사고입니까? 80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도 그런 경험과 경륜이라는 걸 절대 무시를 못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패도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거예요. 운동권들 공부도 제대로 하는 데다가 무슨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기울여서 뭐 밥벌이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 운동권 경력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갖고 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도 뭐 다선이라고 해갖고 나쁠 건 뭐가 있습니까? 다선이 됐다는 건 그만큼 검증이 거쳐진 거고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자기 지역구에서 신망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스트 김정은 시대 어떤 당대표를 세우느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초선이 뽑히긴 좀 어렵죠. 왜냐면 당의 이 정치 우리 지형상 보면 그런데 문제는 먼저 지금 말씀하신 데 그거예요.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해가지고 새로 나아가는 이 역에는 그런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토론도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야말로 백화제망, 백화쟁명식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합일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 점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여하이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울러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하고 또 당원들의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사람들의 과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의 압승에 취해가지고 과거 기득권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다시 회귀한다면은 아마 내년 대선에서 그 다음에 바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참패를 면치를 못할 것 같고
지금 초선 의원들 46명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4.7 재보선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뼈를 깎는 당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저는 참 좋은 모습이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당 대표가 선출이 돼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다 아닙니까? 그렇지, 예. 무슨 다선이다, 조선이다, 나이가 어쩌고 저쩌는 걸 떠나서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중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종인만큼 책을 읽는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책 나오면은 뭐 한국에 번역도 되기 전에 중요한 책들은 원서 가지고 다 읽고 자기가 보고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대표가 지금 포스트 김종인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근데 대표 개인의 리더십 성향이라든지 그 뭐 저 철학이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포부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은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항상 초선은 바른 말만 하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다선들은 좀 말하자면 그저 바른 말이 아니라 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렇지만 초선들도 이것을 자기들이 독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만이 옳다 이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속에 내가 일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화합이다. 이 점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했지만은 국민의힘도 이후에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진실로 달라진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에 대해서 국민은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 점을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도 물론이고 모든 그 멤버들이 그걸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바로 지역당, 꼰대당, 부자당 그런 인식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던 제3지대 이 3지대로는 상당히 힘이 약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하나의 그런 야권 통합의 플랫폼이 돼야겠다. 뭐 안철수 세력이든 또 윤석열 세력이든 또 홍준표 세력이든 이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국민의힘이 해줘야만이 야권 전체가 하나가 되고 예. 원팀이 되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달라지는 국민의힘의 포용력이 굉장히 커져야지. 예. 그다음에 뭐냐면 또 이미지가 굉장히 쇄신이 돼야. 자, 뭐 안철수 뭐 누구 특정인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지금 밖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또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안심을 해야 되거든. 뭐냐면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이는 그 이미지가 이제 달라졌어. 예, 변했다. 예,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뭐 그런 인식을 주어야죠. 이제까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국민의힘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정당이다. 우익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중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어야 그 세력도 포괄하면서 중독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큰 틀에서 우리 합쳐도 국민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 새로운 정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새로워진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식되도록 이건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그 수용력, 포용력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제3지대라는 게 뭐 다른 특별히 제3지대가 되어서 그거 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합쳐지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세력, 그걸 위해서라도 바로 들어가면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주저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세력이 있어야지 들어가려면.
그런 점에서 제3세력을 이제 결집하는 그런 노력도 아마 일각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정말 무리 없이 무난하게 예, 이 합쳐질 수 있느냐, 그 역량을 누가 발휘해 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당내에 있다면 당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부가 그러한 정치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것이죠. 뭐 새로운 사람이 초선이라든가 뭐 재선이 해가지고 참신한 맛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일상적인 때 보통의 경우에 그러는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역할 그리고 대여 관계 그리고 길게 보면은 내년 대선까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면에서 뭐 고 교수 논리라든가 생각이 이제 뭐랄까 타당성을 갖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 갖춰지는 지도뿐만 아니라 또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이런 또 정계의 원로들도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야 되겠죠.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보다 훨씬 어려운 이제 그런 여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여정을 다들 지혜를 좀 발휘해가지고 예, 안철수 뭐 앞으로 누가 주호영이 되든 누가 되든 그쪽 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지도자로서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예,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재보선 결과 2대 남, 20대 남자 73%가 오세훈을 지지했어요. 예, 또 대단한. 30대도 63.8%. 그리고 40대가 전통적으로 친문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이번에 49.7대 48.7, 뭐 1% 조금 부족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는 이 40대가 스윙 보트가 돼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이 1%좀 적었지만 그 엄청난 지지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2, 3, 40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층의 어떤 욕구라든가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예. 지도부를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이 돼야 그러니까 팀워크이죠. 예. 이번에 지도 체제가 단일 지도자 체제가 될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인식도 지금 국민의힘이 확실히 가져야 한다. 예. 이 20대, 30대, 40대 이 층이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넘어온다 한다면은 그에 대한 인식을 또 분명히 좀 갖고 지도부가 구성이 돼 나가고 앞으로 그에 대한 맞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이 나와야겠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20, 30, 40 뭐 젊은 층, 그 노년층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젊은 층들까지도 이번에 이 투표 성향을 보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이건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시대가 자기들은 무슨 시대 정신 맨날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시대 정신 딴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그건 이미 갔다. 지금은 뭐냐면 살아가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흔히 하는 말로 실용의 시대죠. 그래서 실용이 있죠. 예, 실용. 그걸 말하는데 사실 지난 90년대에 이미 이념의 종말이 선언되고 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 지금 문재인 정권 전 2년 가지고 계속 이 정치 이니셔티브를 계속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 그걸 알거든요. 아, 이념 질렸다 이거야.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 자체가 이념이지. 응? 아니면 이상론으로 말이지. 과거 오히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쪽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런 이념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뭐 보수 어쩌고 자꾸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을 편하게 예?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이걸 이제 내세워야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 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혁신하는 예, 예.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가장
이 재보선 이후에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7월 정도에 입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현실적으로 밖에서 정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 비용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서 다른 데서 돈 갖다 쓰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7월부터 당내 경선이 대권 경선이 사실상 시작되기 때문에 그쯤에서 들어오는 게 좋고 본인도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아마 이제 11월쯤에 지난번 오세훈 안철수 그런 단일화 과정처럼 단일화를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장기간 밖에 있을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돼버리면 당시도 다 안철수가 이길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잘 판단해야겠다. 이런 뭐 충고 얘기를 할까 했던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에서는 주호영 그 지금 원내대표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벌써 좀 입당하고 있으니까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특정 그 조사 경우긴 하지만 툭 떨어졌잖아요. 툭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 유권자들, 국민들 대중으로부터 뭐 기억 속에서 흐려지거든. 그래서 이왕 정치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그럼요.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서울, 부산 선거를 통해서 제1도시, 제2도시 선거를 통해서 이게 국민 민심의 바로미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도 고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고쳤으면 된다. 그렇다면 너무 이제 주백거릴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나 만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에요, 돈. 네? 이 돈인데 전에 반기문 총장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선거 정치 활동을 못 하잖아요. 집 팔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까지 팔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씨나 이 사람들이 주도했던 차라리 그 당이라도 들어갔으면 돈이 명분 있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창구가 됐을 텐데. 또 보호막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정당이라.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 아무 뭐 재산이 좀 있다도 대부분이 그 부인 재산이고 그것도 60몇 억이가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정치할 수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안 쓰고 필요한데 돈을 안 쓰고 이러면 기억에서 멀어진다. 이 점에서도 뭐 안철수 대표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을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도 자꾸 밖에서 버티면서 흔히 말하면 윤 총장조차도 간 보는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점에서는 과감하게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명분을 줘야 돼요. 명분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둘이가 양측이 서로 잘 논의가 돼서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둬냈으면 이게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홍준표 세력이든 다 포괄을 하고 국민의힘 자체가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황골탈퇴된 모습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당을 재구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범야권 통합신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황골탈퇴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데 뭐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이쪽에서 또 이제 상대편에서는 국민의 짐 뭐 이런 식으로 야유도 들어가고 이런데 자꾸 이제 맨날 하는 일이 이게 쇄신한다는 거 하는 일이 보면 그거예요. 당명 바꾸고 로고 색깔 바꾸고 그건 뭐 하나 말하지. 본질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하나 계기를 맞았으니까 이때 잘 고쳐서 새로운 모양새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옛날에 페레스트로이카 재구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노력을 보이면 되는데 입으로는 이 사람들 맨날 뼈를 깎는 뭐 어쩌고 반성 황골탈퇴 이런 거 정작은 아무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승리를 관리하는 게 패배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에는 각오를 새로 하고 자기 성찰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혜도 발휘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난 지혜 없다 이런 사람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지혜를 이번에 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재보선 이후 여야 각 당이 쇄신이 가장 화두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반성, 말로만 혁신, 쇄신을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로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국민들한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만이 내년 대선에서의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승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